자, 지금부터 203쪽 맨 밑에 토지의 구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토지는 뭘로 가세한다 그랬죠? 토지분 재산세로 가세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거기 한번 같이 보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다음에 따라서 밑줄 종합합산과세 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를 할 때는 토지를 몇 가지로 구분한다, 여러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 전체 구조 박스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분리, 별도, 종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자, 요거 한번 보죠. 지금부터 토지 구분 들어가는데요. 일단 저는 올해 저는 출제된다라고 예상합니다. 물론 안 나오면 좋습니다. 안 나오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출전이 여러분을 배려하기 위해서 어려운 부분 빼고 물어보겠다 그러면 고마운 거죠. 안 나오면 고마운 거고요. 나오면은 내가 접근해서 맞출 수 있는 데까지 공부해서 그 범위 안에서 나면 맞추는 거고 범위를 벗어나면 어쩔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봐야 이렇게 어려운 문제 나와봐야 여러분 세법 16개 중에서 3문제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 16개에서 3문제 정도가 상당히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나머지 13개가 중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은 나라예요? 넓은 나라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문제는 뭐냐? 국토가 좁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좁은 나라에서 그 토지의 생산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얼마 안 되는 토지를 좀 잘 쓰자.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학교에서 감정평가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최고의 원칙이 바로 뭐죠? 최유효 이용의 원칙. 들어보셨나요? 네. 그게 결국 토지가 좁아서 그런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호주처럼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는 토지에 대해서 민감할 이유가 없죠. 우리나라 토지가 얼마 안 되니까 국토가 좁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얼마 안 되는 토지를 좀 더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이용하자 그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이용되고 있지 않는지에 따라서 즉 토지의 이용 정도에 따라서 이 토지분 재산세를 어떻게 하겠다? 차등 과세하겠다 그입니다. 차등 과세하겠다. 네가 이 토지를 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이용하면은 세부담을 무겁게 가볍게 갈 것이고 이 토지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하게 사용하면은 이건 주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를 몇 가지로 구분한다, 여러분? 세 가지. 분리 과세 토지. 그다음에 별도 합산 과세 토지. 그다음에 종합 합산 과세 토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 별도와 종합은 제가 뭐라 하냐? 합산 과세 토지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주어져. 그냥 별도와 종합은 반드시 무슨 말에도 주어진다고. 이건 명칭이기 때문에 이걸 출전에 고치지 못해. 그러니까 분리, 별도, 종합인데 별도와 종합은 명칭이 뭐라 됐다 여러분? 합산과세 토지라고 돼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합산과세는 누구별로 합산하냐 그 얘기야. 이거는 누구별로 합산하라? 소유자별로. 그래서 지난 첫 시간에 재산세 성격을 나타낼 때 재산세는 원칙이 대물세고 예외적으로 별도와 종합은 대인세입니다. 대인세라는 것은 무슨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합산과세하기 때문에 대인세입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소유자별로 별도 합산과세 토지 또는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해서 합산해서 소유자별로.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합산과세 단위 지역은 동일한 시, 군, 구 안에 있는 것만 합산해서 과세할 수 있다. 그래서 재산세 과세 단위 지역은 어디다? 시, 군, 구 단위입니다. 왜 그러죠? 재산세는 누가 부과한댔으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를 해도 자기 어디 안에 있는 것만 관할, 시, 군 또는 어디? 구 안에 있는 것만이죠. 그러니까 강동구 구청장은 어디 것만? 강동구에 있는 것만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별도와 종합은 합산 과세하는데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합산하는데 그 합산 과세 단위 지역은 어디다? 시, 군, 구 단위로 해서
항상 합산 과세란 말이 나오면 뒤에 무슨 셀이 나온다 했죠, 여러분? 누진셀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진셀. 이건 자동이야, 자동. 합산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무슨 말이 나온다? 누진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별도와 종합은 소유자를 합산해서 그 합산한 가액이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무슨 셀이다, 여러분? 누진셀입니다. 누진세율. 책에 있어. 예. 그러면 어떤 것이 별도고 어떤 것이 종합이냐? 이걸 구분하라. 분리과세가 되는 토지가 뭐냐? 이거 구분해봐라.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 별도와 종합은 소유자별로 동일한 신군구 안에 있는 걸 합산해서 무슨 세를 적용한다? 누진세를. 근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별도는 어떤 성격의 토지냐? 적어놓으세요. 사업용 토지를 말합니다. 별도는 무슨 성격의 토지를 말한다고요? 사업용.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합은 반해서 얘는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그래서 별도는 사업용 성격의 토지를 말하고 종합은 뭐? 비사업용 성격의 토지를 말한다. 이걸 외우셔야 돼, 이거는. 그래서 별도는 사업용 토지고 종합은 비사업용 토지를 말한다. 이게 구분 기준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기본적인 걸 잡아놔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토지 구분이 나왔을 때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그걸 가지고 구분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개별 종류를 수많은 개별 종류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어. 그러나 구분 기준에는 섹터 어떤 포스트는 잡아야죠. 그래서 별도는 사업용 토지고 종합은 비사업용 토지 말했더니 이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죠. 별도는 무슨 토지요? 사업용 토지요. 종합은요? 비사업용 토지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별사종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뭐? 별사종비. 그럼 이거 그냥 책을 통해서 외우면 금방 까먹어요, 여러분. 좀 악센트를 주세요. 그래서 저는 별사종비 그럽니다. 뭐라고요? 별사종비.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점심에 아저씨와 같이 식사하시면 별사종비 딱 해보세요. 그러면 아저씨가 왜 그러노? 씨. 그럼 무식한 너. 딱 그러고 뭐라 그래? 별사종비. 별은 뭐고? 종합은 비사업용 토지. 나만 하면 이상하니까 같이 합시다. 시작. 별사종비. 그러면 돼요. 끝났어. 그러면 뭐 개뿔 아무것도 아니네. 별도는 사업용 토지, 종합은 비사업용 토지.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우자? 별사종비 1년 내내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전체 흐름 보니까 막 어렵다 그랬지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잡는 방법 다 있어요. 까불고 있어요. 그걸 못 버티고 또 도망갔어, 아저씨는 또. 하여튼 도망가는 사람 치고 내가 시험에 합격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내가. 턱 빠져서 간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어? 어떻게 그거 턱 빠졌다는데. 난 정말 뒤끝 장렬이야. 그래서 자꾸 결석하나 빠진 사람은 내가 끝까지 지켜봅니다. 그러면 합격하나 뭐라. 제가 여태 강의를 하면서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 성인들인데 그 이유가 없겠어. 특히 오늘 주말이니까 또 일이 많겠지만 안타까워 저는. 오늘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애들처럼 그냥 잡아놓고 그냥 두들겨 패면서 공부시킬 수도 없는 거고. 에이 모르겠다. 뭐 별사종비. 예. 그래서 나온 광고가 바로 UMF잖아요, 여러분. 별사종비 이러면서 별도는 뭐? 종합은? 네. 끝이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쭉 나와 있던 거 있죠? 그 구분 기준점이야. 이거 보면 되는가, 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만 하면 돼, 이제? 다 가네, 이제. 자, 분리 과세는 여러분, 이름부터 봐봐. 뭐, 분리. 그럼 어디서 끄집어낸 거죠? 너희들 나와, 그 얘기야. 어디서 끄집어낸 거냐? 요 합산 과세나 토지에서 너희들 나와, 그 얘기야. 따로 분리하겠다는 얘기야. 무슨 토지에서? 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서 분리해서 너희들은 토지별로 뭐 하는가? 개별 과세했죠. 그리고 얘들은 여러분 무슨 얘기하냐? 비례세율이야, 비례세율. 그러면 요런 게 이렇게 이제 맞대응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걸 공부할 때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맞대십니다. 아, 분리과세니까 개별과세가 비례세를 정하고 별도와 종합은 합산과세니까 무슨 일 정하는구나? 누진. 이런 걸 구분해야 되는데 안 해. 잘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외워. 그래, 왜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선배들도 다 이거 공부하고 나가서 합격한 사람들이야. 왜 남들 다 아는데 왜 나만 그래? 그래서 토지별로 개별 과세에서 무슨 적용한다 그러면 비례세율. 그래서 여기서 비례세율은 여러분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000분의 0.7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1000분의 2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1000분의 40이 적용되는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로 보입니다. 비례세는 몇 가지? 세 가지. 아, 근데 얘가 1000분율이다 보니까 1000분의 0.7, 1000분의 2, 1000분의 40. 여기가 조금 부담스럽네. 그래서 여러분 외우실 때는 100분율로 외우세요. 100분율로. 그러면 요거는 몇 프로죠? 0.07%야. 요거는 0.2%. 요거는 4%. 그래서 외우실 때는 여러분 0.07, 0.2, 4% 이렇게 외우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야. 다만 여기 이제 법률을 표현할 때 0.07, 0.2, 4% 나오지 않고 1000분의 40, 1000분의 0.7, 1000분의 2 이런 형태로 전환되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죠. 뭐. 그럼 결론은 비례세율이 하나야, 세 개야. 그래서 비례세율이 달라진다 해서 이걸 뭐라냐? 차등 비례세율. 물권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진다. 그래서 몇 프로짜리가 있다? 세 가지가 있는데 0.07%짜리, 0.2%짜리, 4%짜리. 여기서 요거부터 먼저 합시다. 4%짜리. 요거 4%는 여러분 요거 꼭 적어놓으세요. 4%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보유세에서 최고 세율입니다. 보유세에서 제일 높은 세율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보유세에서 몇 프로짜리는? 4%짜리는 제일 높은 세율이야. 얘보다 더 높은 건 없어. 보유세에서. 최고 세율은 몇 프로다고? 4%. 그러면 이 4%는 주로 어떤 놈이냐? 사치성 재산이야. 사치성. 4%니까 사치성. 그럼 우리 사치성 재산 5가지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했죠? 별꼴 오손주.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별꼴 오손주 중에서 고급 선박은 당연히 여기 토지니까 나올 수가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고급 선박 배단 말이야. 여기는 지금 토지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급 선박이 나올 수 없네. 그럼 뭐야? 별꼴 오주죠. 그 중에서 4% 분류과세가 되는 건 여러분 딱 두 가지입니다. 골프장 용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했냐면 골프장 할 때 꼴자, 고급 오락장용 할 때 오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꼬로. 그래서 4%는 뭐? 꼬로. 그래서 골은 골프장용 토지, 오는 고급 오락장 토지. 이거 다 뭐였죠, 여러분? 취득세 사치성 재산 중과 대상이었던 그 별꼴 노선 중에서 꼬로만이야. 오로지 꼬로만. only. 그러면 별꼴 5주 중에서 별장과 고급 주택, 얘들은 사치성 재산은 맞는데 이들의 부속 토지는 제가 그렇네요. 주택은 무조건 주택 건물과 토지를 봐요. 통합하여 뭘로 과세한다?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택 부속 토지는 이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별장과 고급주택 부속토지 왜 빠졌냐? 얘는 뭘로 과세하기 때문에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서 뭐만 있다? 꼬로만 있다. 4%짜리는 몇 개만 있어요? 2개. 뭐? 꼬로. 그러면 0.07%로 과세하는 건 몇 가지가 있냐? 책에 보시면 알겠지만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뭐죠? 농지. 둘째, 목장용지. 셋째가 바로 뭐냐? 임야. 요 딱 3가지만이야. 007이 적용되는 건 몇 가지예요? 3가지. 농지, 목장용지, 임야. 요 3가지만 007이야. 다른 건 나올 수가 없어, 무조건. 근데 여기서 농지는 물론 당연히 지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 다, 그리고 과수원.
한마디로서 논밭 과선까지를 말하고 목장용지는 별도로 구분해요. 그럼 여러분 0.07%는요. 토지에서 뭐냐? 제일 낮은 세율이에요. 제일 낮은 세율.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토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뭐가 달라지냐? 세율이 달라지네요. 세율이. 토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뭐가 달라진다?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세율이. 결국은 여러분 토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세율을 달리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적은 게 몇 프로짜리냐면 0.07% 분리가 제일 적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낮은 게 뭐냐? 0.2%짜리가 낮은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별도고요. 그 다음에 뭐냐? 종합이고요. 그 다음에 몇 프로짜리냐? 4%짜리입니다. 결론, 이 토지를 구분한 결과는 뭐가 달라진다고요? 세율이 달라져요. 세율이. 그러면 0.07%짜리가 제일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몇 프로짜리? 0.2. 그 다음에 뭐다 여러분? 별도. 그 다음에 뭐야? 종합. 근데 여러분 별도와 종합은 무슨 토지냐면 소유자별 합산과세 누진세를 때린다 그랬죠? 근데 별도는 무슨 토지고? 종합은? 그럼 어디가 더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격이. 그럼 얘가 더 세율이 어떻게 돼? 높아져.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와 종합은 다 무슨 세율이지만? 누진세율이지만 어디가 세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종합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다 아는 거야. 그래서 다시 별도와 종합은 둘 다 무슨 세율인데? 누진세율인데 별도는 무슨 토지고? 사업용 토지고 종합은 비사업용 토지니까 성격상 어디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종합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둘 다 무슨 세율이지만 누진세율이지만 별도는 사업용, 종합은 비사업이니까 항상 종합이 기본적으로 세율이 더 높다. 그래서 결론 토지를 구분한 이유는 뭐가 달라진다 여러분? 세율이 달라지는 거. 이 중에서 여러분 우리 세법은 0.07%부터 0.2% 분리 그리고 별도까지는 여기까지는 가능하면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취지의 토지들이고요. 반면에 뭐와 종합합산과세 토지와 뭐는 4%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가능하면 세부담을 어떻게 하겠다? 무겁게 과세하겠다. 이게 기본 취지인 거야. 종합은 무슨 토지고? 비사업용 토지고 4%짜리 무슨 재산이니까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얘는 가능하면 세부담을 어떻게 해? 무겁게. 그러니까 얘들은 우대 규제 대상인 놈들이야. 규제 대상. 이쪽으로 쓰지 말라는 얘기야. 거꾸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땐 세부담을 낮춰줄게. 그 낮춰주는 것 중에서 제일 낮은 게 바로 뭐다? 0.07%짜리다는 얘기야. 그래서 0.07%짜리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인데 농지, 목장용지, 임야 세 가지. 오케이? 그럼 여러분 요 농지, 목장용지, 임야의 공통점을 찾아볼게요. 공통점. 얘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나 봤더니 여러분 우리 산업은 제1차 산업, 제2차 산업, 제3차 산업은 나눕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 뭐 고등학교, 중학교 벌써 이거 배우잖아. 1차 산업, 제2차 산업, 제3차 산업. 그래서 가장 제1차 산업은 뭐? 원시 산업이죠. 농업, 축산업, 임업. 그러면 농지, 목장용지, 임야는 하나같이 제1차 산업용지구나. 제1차 산업용지구나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제1차 산업, 제2차 산업, 제3차 산업 중 가장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이 몇 차 산업이야? 제1차 산업이야. 제1차 산업.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제1차 산업입니다. 농업, 축산업, 임업. 아직도 전 근대적인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면서 생산성은 높고 낮고 가격은 높고 경쟁력은 그러니까 품질은 떨어지는데 뭐는 가격은 높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수산물이 가격 경쟁 측면에서 누구한테 밀리고 있고 중국 농수산물에 밀리고 있고 품질 측면에서 유럽 등 뭐 호주 이런 데서 고급 우장의 농산물에 밀려고 있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나 품질 경쟁에서 우리나라 농수산업은 샌드위치야. 샌드위치. 가격 경쟁력으로 대항할 수가 없어. 중국 농수산물에.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람이 투입하죠.
농업도 아직도 사람이 투입해야 하잖아, 우리나라는. 그 맨날 농약 뿌려도 그냥 사람이 투입해서 칙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온갖 농약 뿌리면 그래.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농약 뿌릴 때 뭘로 뿌려? 비행기를 쫙 뿌려, 그 대규모. 그러니까 사람은 몇 명 없는데도 대규모 토리를 다 관리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 되질 않은 농지 땅덩어리를 다 누가 투입돼? 다 사람이 투입돼. 근데 문제는 농촌에 사람이 없어. 다 고령화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노동력이 없어. 노동 집약적인 산업인데 노동이 없어, 노동력이. 있어야 다 고령화돼.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은 없고 다 있어도 고령화 추세고. 그러니까 이제 만만한 게 이제 누구냐? 군인들이죠. 군인들이잖아. 그래서 이제 누구 투입하는 수밖에 없어? 군인들 투입하는 거야. 애들 풀어갖고 그냥 니들이 좀 뿌려라. 니들 구출해라. 그래서 저도 군대 갔다 처음으로 논리라는 데를 들어가 봤어요. 저는 서울 토백이기 때문에 이 논바닥에 들어가면 경험이 없습니다. 그 농사 짓다가 뭐 대민지원 나간다. 갑자기 군사훈련하다 말고. 그 놈은 뭐 하나 했더니 뭐 심으래? 뭘 심으라고? 뭐 심을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쫓아가지 못해. 그러니까 거저 두들겨 맞죠. 이 새끼 모두 못 심는데 그 못 심는 거 어떡하라고. 너 어디야? 서울입니다. 하여튼 서울 뺀질이 요 새끼들은 하여튼 그러면서 거저 두들겨 맞고 나왔어. 줄 잡으래. 근데 그 줄을 또 그것도 이게 간격이 딱딱 잡아야 돼. 어떻게 잡는 줄 알아? 그래서 또 잡았더니 줄 간격 또 삐뚤어졌다고 또 농사했다고 해서 또 뚫게 맞아고 또 저리 가래. 그래서 결국은 농사는 못 짓고 옆에서 막걸리 통만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뒤지게 먹었어. 몰래 먼저 서울 뺀질이로. 하여튼 서울 놈들은 뺀질이다고 이것도 못 짓는데. 못해. 그 또 한번 가을 되니까 또 뭐 하래? 추석한대. 낫지를 해봤어야지. 낫지를 안 돼. 그러니까 남들 저기 가는데 나는 또 이거 하고 있으니 그래 또 두들겨 맞았어. 하여튼 그래서 군대 갖고 농사 지러 간 대민지원 나가면 제가 좀 발발을 떨었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갖고. 그 아직도 가장 경쟁력이 최강한 게 바로 우리 농업이야. 아직도 우리는 전 근대 그냥 다 일일이 사람이 해야 돼.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 나죠. 나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무역으로 우리나라를 먹고 사는 나라야. 그래서 각국 간에 무슨 계약을 체결해? FTA 체결해. 그럼 이거 체결될 때마다 여의도와 서울로 상경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농민들이죠. 우리 도대체 어떻게 살란 얘기냐? 이분들 입장은 당연하지. 자기네는 이거 만들어갖고 파는 사람인데 이걸 계속 개방 수입하니까 중국에서 외국에서 수입물은 계속 농산물 밀려 들어오잖아. 더 가격 경쟁이 좋아? 아니야. 우리 인건비 다 올라갔어. 그 중국 농산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음식점 가보세요. 식자재 우리나라 거 없다 보시면 돼요. 그죠? 다 중국에 식재 들어와서 다 배추, 김치도 다 중국에서 다 수입해갖고 오잖아. 그럼 어떡하냐요? 그렇다고 이걸 버릴 수는 있어 없어? 없어. 왜?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에. 농사 짓지 마세요라고 할 때 농사 짓지 말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보호는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 특정 산업만 우리나라만 보호할 수는 없어. 왜? 우리나라도 딴 나라에 뭐 해야 되니까? 수출해야 되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바로 농업, 축산업, 임업의 생산 요소인 농목임. 제일 재산세 때리긴 때리는데 가능하면 세부담을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는 얘기야. 안 주겠다. 이해하시나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농목임. 근데 우리나라는 농지가 대규모야 소규모야? 아주 영세적이야. 무계획적이야.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길 따라 자연 따라 흘러가다 보니까 농지 소유권 형태가 어떤 인위적이고 계획적이 안 되다 보니까 생산성이 높을 수가 없어. 그래서 농어촌 정비법 만들어갖고 자 요거 좀 어떻게 소유권 형태를 좀 어떻게 하자. 똑바로 좀 잘 해보자. 그래서 여기다 경운기도 자동화 시스템을 좀 도입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꾸 농어촌 정비사업 버리는 게 바로 생산성 높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농지는 가급적이면 좁아야 돼, 적어야 돼, 넓어야 돼. 넓어야 돼. 그래 뭐 자동화 기계, 경운기라도 투입하고 짤짤짤 되고 기계 뿌릴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야. 얘는 면적 제한 없이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007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는 목장용지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걸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걸 좀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설명하는 거야. 그 어떤 분은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대. 왜 쓸데없는 소리야? 이거 그런 뒷 얘기를 해주는 건데. 목장용지는 농지와는 달리 얘는 반드시 기준 면적을 따져요. 기준 면적을 따져서 어떤 놈만 혜택을 받을 수 있냐? 007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장용지라 하더라도 뭘 따져서 기준 면적을 따져서 뭐가 나오면 초가본이 나오면 짐싸 너 왜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갖고 있어? 너 이거 투기 목적이지 임마. 얼로 돌려버려. 종합으로 갑니다. 이게 바로 농지와 목장용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야. 임야가 뭐예요, 여러분? 산이죠? 산은 자연적인 원시림 상태의 토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이거 배우셨나요? 감정평가할 때 토지는 뭐 임지 또 임지였다가 또 안 했어? 임지, 농지, 택지 이런 거 안 했나? 왜 모른 척해? 이런 거 안 했어? 여기서 임지에서 농지 맞죠? 농지에서 택지로 이리로 가는 걸 이건 뭐라 그래요? 후보지야 이행지야? 네, 저는 모르겠어요. 택지는 주거용도 있고 상업용도 있고 공업용도 있죠. 주거지와 상업지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뭐라 그래? 자, 이때 이게 이 임지, 농지, 택지 구분 기준이 뭐야? 뭘 보고 임지라고 그러고 뭘 보고 농지라고 그러고 뭘 보고 택지라고 그러는가? 그렇죠. 이용 정도죠. 이용 정도. 가장 자연 원시림 상태가 바로 뭐야? 임지잖아. 얘는 개발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씨를 뿌리면서 토지를 이용하는 게 바로 뭐야, 여러분? 농지죠. 그러다가 여기다가 이제 뭘 짓는가? 건물 짓는 거죠. 이게 택지죠. 그래서 토지를 임지, 농지, 택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 어디서 제일 중요한가, 이게? 학계로, 그렇죠. 임지, 농지, 택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 그러니까 학교는 이 스키야. 맞네. 자, 그래서 임야는 가장 원시림 상태야. 토지를 뭐하고 있는가? 방치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세법은 얘를 주로 뭐로 보냐?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단체,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뭐냐? 누가?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뭘로 간다, 여러분? 종합으로 갑니다. 종합. 뭐로 보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여러분이 어떤 임야를 양도하는 매매를 중개했다. 이거 큰 겁니다, 여러분. 임야는 워낙 면적 자체가 크고 가히 크기 때문에 이런 걸 잡아야 돼. 이것만 전문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오다 가다 보면 여러분 땅 매임양 그런 거 하는 것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산림보호 육성동 공익목적 성격을 띠고 있는 임야, 공익목적의 성격을 띠고 있는 임야는 어디로 간다? 007 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임야가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자 205쪽 잠깐 보세요. 205쪽 농지 뭐 나왔죠, 여러분? 전답 과수원 찾으셨어요? 일단 지목을 보셔야 돼요. 전답 과수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라고도 나올 수 있다. 농지. 다음 페이지 목장용지 보세요. 206조 목장용지인데 거기는 무슨 말이 옆에 붙었어? 기준면적 이내분. 하여튼 기준면적을 따져서 007의 혜택을 받을 때는 이내분만 와. 기준면적 따져서 무조건 뭐가 나오기만 하면 묻지 마. 초과분이란 말 나온 순간 그냥 보내버려. 얼로 종합. 초과분은 무조건 종합입니다. 근데 이 목장용지는 혜택을 주는데 이 혜택을 주는 걸 악용할 소지가 높더란 얘기야. 자, 내가 투기 목적으로
목장용지를 딱 샀어. 그래서 여기 목장용지대. 그래서 목장용지가 대규모 토지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대규모의 토지에 개새끼 한 마리만 키우고 있어. 그리고 이걸 목장용지? 그래. 그럼 이게 목장용지냐, 이가? 개 한 마리 키우려고 이렇게 많은 토지가 필요하냐, 그 얘기야. 그래서 가축은 거기 206조 박스 보세요. 가축의 종류에 따라서 최소 사육 면적이 법에서 규정되어 있고 그 면적을 그 과세기준제 가축의 종류에 따라서 마리수를 곱해갖고 뭐가 나오는가? 기준면적. 그래서 기준면적 이내분만 공공치 혜택을 주는 거고 그걸 뭐하면? 초과하면 초과분은 쓸데없이 많이 갖고 있는 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걔는 어디로 가는가? 종합. 그래서 자, 봐. 농지는 면적 제한 없이 공공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목장용지는 원칙적으로 뭘 따진다? 기준 면적을 따져서 뭐만? 이내분만. 그래서 여러분 교재 206쪽에 박스 있죠? 그거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니야? 뭐 돼요? 그리고 이건 실무 절차 규정이야. 이런 식으로 뭘 따진다? 기준 면적을 따진다.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 그거 외우는 거 아니야? 집에 가서 또 한우, 육우고 한우는 육우고 사육이 있고 비육사업이 있고 젖소는 또 목장사업이 있고 양도 있고 목장사업이 있고 이거 어떻게 외우냐고. 난 그게 말 자체도 몰라 죽겠어. 사육이 뭐고 비육이 뭔지 먹는 건지 키우는 건지.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206종 맨 밑에 뭐랬어요? 밑줄 산림보호 육성 맨 밑에. 산림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거다. 그럼 이거 공익목적이죠? 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 나오네. 거기 뭐 나서 종중이 나오면 무조건 종중이 나오면 어디로 돌리냐? 007로 돌려야 돼. 그래서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나 뭐가 나오면 임야가 나오면 묻지마 007로 돌려야 돼. 여기서 주어는 뭐야? 종중이야, 종중.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교 중심의 그런 사고 문화가 있기 때문에 종친의 종중 다 우대 대상입니다. 우대 대상. 종친회가 갖고 있을 땐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획이 있다.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걸 보기 때문에 다 비과세입니다. 세금이. 그래서 종교 단체 다음으로 큰 게 바로 종친회입니다. 종친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실무에 있을 때 몬 이씨 종중 몬 이씨 그 종친회 소유는 임야를 매각하는 거 한번 작업을 들어간 적이 있는데 종친회에서 갖고 있는 토지가 뭐야 여러분? 임야. 종문이 갖고 있는 산이단 말이야. 이걸 매각하는 거야. 산 몇 개가 되니까 면적이 워낙 넓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뭐가 되냐? 원래 세법상 뭐로 가는데 비사업용 토지인데 누가 갖고 있으니까? 종중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 이게 거의 1,000억은 안 되지만 몇백억에 되는 임야 매각합니다. 그래서 그 토지 매각이 되면서 이거를 임야 구성원들에 배분해 주죠. 배분해 줍니다. 구성원들한테. 그러니까 중시 집안 사람들한테 내어준다고. 그런데 나눠줄 때 남자하고 여자는 다시 미혼과 기혼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남자는 한 1억 정도 이상을 해주고요. 미혼 여성은 한 5천만 원 정도인가 그래 주고요. 기혼 여성은 안 해줬어요. 왜? 결혼해서 출가 외인이니까. 여보세요, 시집 갔다고? 왜 모른 척 하고 있어? 난리가 나, 안 나? 나요. 무섭다. 지금 아주 일치의 대동한 단결합니다, 그냥. 그렇게 물어볼 땐 대답 안 하더니 지금은 예. 그래서 하여튼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서 자 여기 있어. 어머니가 있고 오빠와 여동생이 살고 있는데 어머니는 시집간 딸이 모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오빠는 별도 세대인데 어머니는 누가 모시고 있다고? 여동생. 그래서 여기는 배당이 됐는데 여기는 배당이 안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고 난리가 난 거죠. 야, 노모는 내가 모시고 있고 오빠는 따로 살고 있는데 왜 나는 기혼 여성에 배당을 안 주고 오빠하고 엄마만 배당해 주냐.
그 이게 막 종신 집안이 이제 달라, 나를 돈을 달라, 못 주겠다 해갖고 이제 재판이 벌어져갖고 난리가 났었죠. 여기 바로 신촌 로타리에 있는 모 종친회인데, 일단 재미는 있었죠, 저는. 자, 그래서 누가 소유하면, 종중이 소유하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우대 규제, 우대야. 그래서 종중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농지이면 생각하지 마. 그냥 얼로 돌려버리라고. 007 돌려. 자, 그래서 단순히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이면은 어디지만 종합이 이제 공익 목적이나 누가 소유하면 종중이 소유하는 007 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공익단체가 나왔죠. 207조. 동그라미 1, 2, 3, 4, 5번은 그것도 부족해서 기억연대걸로 미물시까지 있고 6번까지 나왔죠.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야. 시험이 하나 툭 나오면서 얘가 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 외워 못 외워? 못 외워? 못 외워. 이거 어떻게 다 외우냐고. 그런데 얘들 공통점 뭐다고? 공익목적 성격이다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다 특징이 무슨 법에 따라 이런 말이 나와. 무슨 법에 따라 이런 말이 나면 이거는 공익목적 성격을 말하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 어디로 돌려야 돼? 007로 돌려야 돼. 단순히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임야 그러면 어디로 가고? 중하. 무슨 법에 따라 라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 외우지 마. 1번 봐.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래. 그럼 이거 공익목적의 법이죠? 또 산지의 관리법이야. 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무슨 법에 따른 임야는 007로 돌려버려. 2번 보세요.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그럼 이거 보호해야 돼? 규제해야 돼? 보호해야 되겠지 당연히. 자, 3번 자연공원법에 따라. 이거 보호해야 돼? 규제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여러분. 오케이? 그럼 이렇게 정리가 다 일일이 하나씩 외우지 않더라도 까불고 있어. 다만 4번만 주의해라. 뭐가 나오면 종중이 나오면 묻지 마라. 그냥 007 돌려라. 5번도 봐. 기용령 득을 미물시까지 있죠. 이거 다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공통점은 다 무슨 법에 따라 공익 목적 성격에 임하다 그 얘기야 여러분. 공통점 잡으셨어요? 자, 6번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임야대. 우대 규제. 우대 죄지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임야는 여러분 다 무슨 법에 따른 공익목적 성격의 임야. 단 주의하라. 공익목적 관계없이 누가 나오면 종중이 나오면 이때는 제사종교사단 학술 기획 이라는 공익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 목적상 007 분리 혜택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예. 그럼 됐어. 뭐 까불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보시면은요, 이제 뭐가 나오냐? 공장용지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냐? 0.2%짜리예요. 그러면 0.2%짜리는 무슨 토지냐? 자, 007이 몇 차 산업이었어? 그럼 요거는 자, 몇 차 산업이냐? 제2차 산업용이에요. 제2차 산업용지라는 게 특징이야. 제조업이죠. 제2차 산업이 제조업이잖아. 그러면 제조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바로 뭐야? 공장용지야. 근데 공장용지도 그 사업 목적에 따라 갖고 있지 않고 기준 면적을 따져서 어떤 놈만? 이내분만. 쓸데없이 많이 갖고 있으면 이거 뭘로 보는가? 비사업용 토지죠. 그래서 뭐가 나오기만 하면 초갑은 나면 묻지 마. 얼로 보내버리라고 그냥 종합. 그래서 0.2%는 혜택을 받을 때는 항상 어떤 놈만? 이내분만. 무슨 용지? 공장용지.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정책 목적상. 이거는 이게 어려운가? 기타가 제일 어려워. 기타 정책 목적상 분리 과세하여야 이 세율을 낮춰야 할 토지들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209조 창고 있죠. 209조 찾으셨어요? 창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 지원을 위한 특정 목적 사업용 토지, 에너지 그 밑에 에너지 공급 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 교통 등의 기반 시설용 토지. 다음 페이지 국토의 효율적 위한 개발 사업용 토지. 다음 지역 경제의 발전이나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분리과세가 상당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이것들이 바로 기타야. 그러니까 얘는 기타 치면서 해야 돼. 그 외워 못 외워?
그게 지금 나온 거야. 그것도 올해 개정이 되면서 그때는 작년까지만 해도 기타 그냥 쭉 열거돼 있는데 올해는 요거를 4가지 이 유형으로 구분해서 기타를 정리했어. 지금 이거 기타 칠 때가 아니야. 이거 외워 못 외워? 못 외워.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럼 이건 여러분이 어떻게 외우는 수밖에 없냐? 다 무슨 목적이다? 정책 목적상.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공통점 하나 잡아야 되면 대부분 누가 갖고 있느냐? 주로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겁니다. 공공기관이 주로 무슨 용으로? 사업용. 이게 공통점이야. 이걸 기억하는 수밖에 없어. 기타 0.2%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주로 뭐? 공익사업상 공공기관이 무슨 용으로? 사업용으로 갖고 있는 토지들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얘 혜택을 줘야 되겠다. 얘 불이익을 줘야 되겠다. 그걸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거기 이걸 다 어떻게 외우냐? 못 외워요. 저도 못 외웁니다, 이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09쪽 한번 봅시다. 209쪽에 보시면 여러분 1번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냄새 나죠? 네, 2번 수자원 공사. 그래서 각종 이렇게 뭐가 나오면 공사, 공단 이런 공공기관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영의로 돌려버려. 이해하셨어요? 2번에 보시면 공사 나왔죠? 3번도 봐요, 여러분. 방위사업용이 돼. 뭔지 하여튼 법률 자체가 뭐래서 방위사업 이거 혜택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4번 여름 공법 시간에 배우는 거. 국회법, 뭐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주택법 이런 개발사업에 관련된 토지.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또 보시면 다 이런 것들이야. 자, 다음 페이지 210조 한번 보세요. 한국석유 뭐 공사 하여튼 공공기관, 공사, 공단 등이 나오면 그냥 뭘로 돌려? 기타. 4번도 보세요. 뭐예요, 여러분? 한국가스 공사. 대부분 얘들은 누가 갖고 있는 거구나? 공공기관이 해당 사업료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걸 공통점, 이걸 잡으실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러지 않고 이걸 다 일일이 개별 종류를 외우겠다 못 외운다고. 이해하셨죠? 개별 종류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외워?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건 주로 어떤 토지다? 공공기관, 각종 뭐 공사나 공단 등 공공기관이 무슨 용으로? 사업으로 사용하겠다. 그다음에 마지막 4%짜리 뭐다 여러분? 고로. 그럼 다 됐죠. 아이씨 고생했어요. 누가? 제가 했죠. 자,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요건 내 마음속에 저장해야 돼.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오냐. 자, 제가 지난 첫 시간에 제 첫 여자 이름을 바뀌었어요. 기억나나요? 설이. 그게 뭔진 모르지만 설이는 기억이 나. 어디서 나왔죠? 어디서 나왔는데? 환장하는 거죠. 부동산 등기에 세율할 때 물건과 임차권의 설정과 이전 등기 때 1000분의 2 설이 그렇게 해결했건만 그거는 기억 안 나고 그냥 설이 교수님 천재의 여자 이런 설이 전직 영동호텔 나이트클럽 댄서라고 그랬죠. 제가 직업을 밝힌 이유가 있어요. 우습게소리를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 첫 여자가 설이라면 제 두 번째 여자 인사드립니다. 영이 나와. 제 두 번째 여자가 영이에요. 우리 영희는 아주 건실해서 공장에 다녀요. 어디 다닌다고? 공장에 다닌다고. 제 설이는 나이트클럽 댄서지만 둘째 여자 영희는 누가? 공장에 다녀. 그래서 공장에 누가 다녀요? 영희가. 근데 우리 영희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으니 걔가 이름은 바로 007이야. 들었나 봤나 007? 빰빰빰빰빰 팡. 그래서 막 007 하면서 저 젊었을 때는 뭐 여름 뭐 기성세대 알죠? 뭐 007 영화 나오면 꼭 바로 하죠. 단성사, 피카다리 뭐 이런 데 꼭 가줘야 되잖아. 서울극장, 국도 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자, 걔 007은 살인 면허야. 그래서 그 외국 사람 같지만 걔는 실제 한국 사람이야. 주민등록 가면 이름이 뭐로 돼 있냐? 농모임으로 돼 있어. 007 이름 뭐다고요? 농모임이에요. 마지막 4%는 뭐죠? 꼬로.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공장에 다니던 영희가 사랑한 007은 농모김에 4%짜리는 꼬로. 그랬더니 이 새끼 그게 더 어렵다.
아니야, 어렵지 않아. 공장에 누가 다녀요? 누굴 좋아했다고? 걔 민증 까니까 뭐로 됐다 이름이? 농목임이야. 페이스 오버헤드 해갖고 얼굴이 외국 사람 같지만 그냥 한국 사람이야. 농목임. 마지막 4%짜리는 꼬롱. 그럼 요거 외웠잖아. 자, 봐. 공장에 다니던 영희가 사랑한 007은 농목임의 4%짜리는 꼬롱. 작년에 제 수업 들은 사람은 다 기억하고 있어, 아직도.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자, 요걸 외워줘야 돼. 갑시다. 시작. 공장에 다니던 여인가 사랑한 007은 농목임의 4%짜리는 꾸로. 됐죠. 요걸 이제 외울 때 약간 랩을 타는 거죠. 공장에 다니던 여인가 사랑한 007은 농목임의 4%짜리는 꾸로요? 요만 해주면 돼. 같이, 나만 하면 이상하니까 같이 합시다. 시작. 공장에 다니던 여인가 사랑한 007은 농목임의 4%짜리는 꾸로요. 별사? 쫑비. 요걸 오늘 딱 한 번만 해봐. 아저씨 앞에서. 아저씨 앞에서 해야 돼? 딴 데서 하면 약간 이상한 취급 살아보니까. 그래서 자기 저녁 먹으면서 오늘 내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만 얘기해 볼게. 그러면서 해봐라. 시작. 공장에 다니던 여기가 사랑한 007 농민 사건이 꼬로 요 별사 종비 요. 그럼 아저씨가 밥상 엎어버릴 거야. 니 뭐하노? 그럼 뭐라 그래? 뭐 시켰나. 자, 이걸 외울 수밖에 없어요. 어쩌어요? 최소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놓고 이게 최소돼. 자, 같이 다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시작. 공장에 다니던 영희가 사랑한 007은 농목임의 4%짜리는 꼬로요 별사 쫑비. 요게 여러분 머릿속에 최소한 요 정도는 세팅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전개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별도는 이제 요 분리는 정리되셨죠? 이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못 외우겠다? 그러면 여러분 굵은 팔뚝에다라도 적어 가야 돼. 나중에 이제 얘기해줘. 어디다 적어가라고. 그래서 신체 특정 부위 이용 방법을 마지막에는 공개합니다. 자, 제일 먼저 뭘 잡아야 돼? 분리.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별도로 갑니다. 자, 별도는 무슨 토지죠, 여러분? 사업용 토지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자, 사업용은 크게 상가, 사무실 등 무슨 말이 나오면 영업용 건축물이 나오면 여러분 이거는 사업용 토지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뭐가 나왔다? 상가, 사무실 등 뭐가 나오면 영업용 건축물. 그럼 여러분 영업용 건축물 우리 뭐 생각하시면 돼요? 학원 건물. 요 학원 건물이 영업용 건축물이죠. 이 부속 토지죠. 그러니까 우리 학원 건물은 뭘로 가셔야 되는 거고 학원 건물 뭘로 가셔야 되고 건물분 재산세 그 밑에 있는 토지가 뭐란 얘기야? 별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학원 건물을 뭘로 때리고 건물분 재산세 밑에 있는 뭐는 부속 토지는 상가동 영업용 건축물 부토지죠. 그러니까 얼로 돌려라? 별도. 그래서 상업용 상가동 영업용 건축물에 얘는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 지역별 배율을 곱해서 하여튼 면적을 따지면 어떤 놈만 와야 돼 여러분? 이내분이 와야 됩니다. 면적을 따지면 이내분이 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뭐예요 여러분? 이내분. 제가 그렇죠 여러분. 어디까지는 별도까지는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기준 면적을 따지면 항상 뭐가 와야 된다 여러분? 이내분이 와야 된다. 기준 면적을 따져서 뭐가 나오면 초과분이 나오면 묻지 마. 무조건 뭐랬어요 여러분? 종합. 그래서 상가 우리 학원 건물 등 상가 등 영업용 건축물 때는 뭐에다가 바닥 면적 건물 바닥 면적에다 용도 지역별 뭘 곱해서 배율을 곱해서 기준 면적 이내분은 어디로 간다 여러분? 별도로 간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 교재 바로 214쪽에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215쪽에 보시면 영업용 건축물이 있죠. 215쪽에 영업용 건축물 대표적인 별도입니다. 그게. 그래서 2번 밑줄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나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 거기 나와 있는 용도 지역별 뭐를 곱해서 배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면 이내분위에 가면 어디로 간다 여러분? 별도로 간다. 근데 거기 나오는 용도 지역별 적용별을 외운다 외우지 않는다? 외우지 않는다. 여러분은 이 용도 지역별 배율을 곱해서 어떤 놈만 이내분만 어디로 간다? 별도. 별도는 무슨 토지다? 사업용 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 다음 페이지 보세요. 216쪽부터 217쪽 다음 페이지 218쪽까지 뭐가 나오냐? 별도 합산 과세할 토지가 쭉 있습니다. 17가지가 나왔네요. 이거 외워 못 외워? 못 외워요. 이거 어떻게 외우냐고 이런 거 단수 무식하게. 그런데 얘들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구분 기준을 외우셔야 돼요. 구분 기준. 구분 기준을 외우려고 그러지 하나하나의 개별 종류 외우려고 하면 어려워져. 자, 이때 지금 나와 있는 토지들 공통점 잡아야 되겠습니다. 얘들은 업종 특성상 대규모 토지를 필요로 하는 업종의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특징이 뭐야? 대규모 토지를 갖고 있어. 뭘 갖고 있다고요? 대규모 토지인데 그 대규모 토지가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필요한 그 업종의 특성상 뭐가 필요하다?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업종의 토지라는 게 공통점이야. 이걸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지 않고 이걸 일일이 하나둘 개별 종류를 외울 수는 없어. 얘들이 어디서 나왔냐? 저거다는 얘기야. 어디서 나왔냐는 구분 기준을 알라는 얘기야. 뭐다고 여러분? 업종 특성상 뭐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거죠. 자, 216쪽 1번 잠깐 보세요. 이거 개별 종류 외운다 못 외운다? 못 외워. 구분 기준을 알라는 거야. 그럼 1번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에 자동차 운송사업자나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그 밑에 뭐가 나오냐? 차고용 토지야. 결국 운송사업자의 차고용 토지. 운송사업자의 차고용 토지다고. 그럼 차고용 토지는 사업용이란 얘기죠? 네. 자, 3번을 보세요. 3번.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게 3번이야. 밑줄 자동차 운전 학원에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래.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운전하려면 뭐가 필요해? 대규모 토지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는 있어 없어 이제? 거의 없죠. 옛날에 여러분 강남역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이 있었어요. 한미 자동차 운전학원. 거기 출신이야 나는. 아니 여러분 아시죠? 옛날 강남역 있는데 우측에 지금 이쪽 우측에 보시면은 큰 자동차 운전학원이 있었다고. 그게 한미 자동차 운전학원 노란 자동차 그거. 나 거기 출신이야. 까불고 있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게 저기 문정동 이쪽 가다 보면 가락시장 지나가고 옛날에 거기 뭐 있었어요?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운전하고요. 거기 있었어. 또 이렇게 예전에 지금도 상봉동인가 그쪽에 아마 운전하거나 아마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디 갔어? 다 나갔죠. 지금 없어 서울에. 그리고 나간 게 여기 경기도 가까운 데 있죠 운전학원이. 그러면 운전학원을 보면은 대규모 차가 돌아다니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 운전학원 하려면 뭐가 필요해?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것들이죠. 이해하시나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 저 한미 자동차 강남역에 있던 한미 자동차 운전학원 토지 팔고 얼마나 받았을까? 씨. 어쩌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네 지금. 잘못했어 내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잠깐 어디 보시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10번 잠깐 볼까요? 재밌는 게? 재미는 없다.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이야.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뭐가 필요해?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거죠? 다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다. 그 다음에 13번에서 시험에 나왔던 게 바로 1번인데, 환장합니다. 13번에 동그라미 1번이 나왔어. 그래서, 해원제 골프장을 제외한 스키장이나 골프장용 토지 중 원용이 보존되는 임야. 이게 뭐게?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그럼 그냥 사업용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16번. 밑줄.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 그럼 견인 차량용 보관 토지란 얘기죠? 그럼 뭐가 필요해?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거죠. 자, 17번. 밑줄.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폐기물 매립하려면 뭐가 필요해? 대규모 토지죠. 이런 것들이 다 뭐다 그러면 별도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7가지 다 외울 수는 없다. 근데 얘들의 공통점 뭐다? 업종 특성상 그 대규모 토지 필요한 업종의 토지라는 게 공통점이다. 이걸 저는 기억해달라는 얘기야. 예. 자, 이제 마지막 다 왔네요. 종합. 자, 종합은 무슨 토지랬죠,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였죠. 그래서 이 종합은 지금까지 했던 뭐와 저거 분리와 별도가 아닌 게 종합입니다. 뭐? 분리와 별도로 지정된 게 아니면 셀이 뭐라 갖고 뭐가 되는가? 종합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갑돌이가 강동구 안에 있어. 갑돌이가 소유하는 토지 중 갑소유 토지 중 어디 안에 있는 거? 강동구 있는 걸 이제 모은 거죠. 그래서 강동구 안에 토지 중 누가 갖고 있는 거? 갑이 갖고 있는 토지 모았어. 자,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뭘 잡아내고? 뭘 잡아내냐? 분리 나와! 왜? 얘들은 따로 가서 할 애들이니까. 그 다음에 뭘 잡아내냐? 별도를 잡아내. 별도는 무슨 토지? 사업용 토지. 그럼 이렇게 분리와 별도가 아닌 건 다 뭐란 얘기야, 여러분? 종합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지금까지 구분했던 분리와 별도가 아니면 나머지 쉐립을 갖고 뭘로 돌린다고? 종합. 이때 여러분 종합으로서 시험에 나오는 게 거기 218조 박스 나와 있죠. 이거 별표 3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분리와 별도는 잡으셔야 돼요. 분리와 분리와 종합. 그럼 종합은 주로 성격이 어떤 토지랬어요,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 그래서 종합의 대표 2번 밑줄 기준면적 초과분. 밑줄 무조건 기준면적 초과분. 박스에 2번에 보시면 목장용지, 공장용지, 영업용 건축 부속 토지 있죠? 이거 외울 필요 없고 그냥 마지막에 무슨 말 붙었어? 기준면적 초과분. 하여튼 기준면적 초과분 나면 무조건 올라가라고. 종합. 그 다음에 중요한 게 5번이 있죠. 5번이 뭐죠?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 나대지, 비사업용의 전형적인 케이스죠. 왜 토지를 놀리고 있냐는 얘기야, 나대지. 그래서 대표 전수입니다, 종합에. 비사업용 토지의 대표가 바로 나대지입니다. 그 다음 6번. 갈대밭, 채석장, 비행장도 이름도 더러워. 일단 이름부터 기분 나빠. 뭐야? 잡종지.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면 오늘 끝나고 학원 끝나고 나가다가 앞에 맞은 사람한테 잡종 그래봐. 그럼 그 아저씨가 좋아한다? 아니면 일 난다? 한번 해보면 알지 뭐. 그래서 갈대밭, 채석장, 비행장 등 뭐 잡종지. 자, 4번.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이죠. 그 다음에 3번이 제일 중요해. 출전이 가장 장난치기 좋은 건 3번이야, 3번. 밑줄, 건축물 시가 변액이, 밑줄, 건축물 시가 변액이, 다시, 부속토지 시가 변액이 몇 프로에 미달한데? 2%에도 미달한데. 그러니까 건축물 시가 변액의 토지 시가 변액 2%에도 안 된다고. 그런데 그 토지 중, 밑줄, 건축물 바닥 면적 밑줄시고요. 건축물 바닥 면적, 곤발바닥, 소발바닥, 그럼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 별도. 밑줄.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 그리고 요거를 뭐한 토지가? 제외한 토지가 종합이야. 이거 출전이 가장 좋아할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건축물이 있기는 있는데 그 건축물 가격이 토지 가격이 몇 프로도 안 된대? 2%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거의 뭐와 똑같아? 나대지와 똑같은 거죠? 근데 건축물이 있기는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그 있는 부분, 건축물 바닥 면적, 요 놈은 뭘로 가고? 별도. 그리고 요거를 자, 동그라미 씌워야 될 동그라미, 에 제외한 토지. 이게 뭐다? 별도다. 죄송합니다. 종합이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이게 출전에 제일 장난치기 좋은 규정이야.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토지 시가 표준액에 몇 프로도 안 돼? 2%도 안 돼.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기는 있는데 그 건축물 가액이 토지 가액의 2%도 안 된다는 얘기야. 발톱에 떼 그래 정 안 되면. 근데 건축물이 있기는 있어 없어?
있는데 그 건축물 가격이 토지 가격이 몇 프로도 안 된다고. 2%도 안 된다고. 그럼 뭐와 똑같다는 얘기야? 나대지가 똑같다는 얘기야. 나대지. 그런데 실제 건물이 있기는 있으니까 그 건축물 뭐는 바닥 면적은 사업용 토지로 봐서 얼로 돌리고 별도로 돌리고 요거를 뭐한 토지가 제외한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서 얼로 보내겠다는 얘기야. 종합으로 보겠다. 그입니다. 그러니까 출전이 장난치기 제일 좋죠. 그래서 출전이 어디서 끊어버려? 건축물 바닥 면적. 건축물 시가편액에 토지 시가편액이 몇 프로에 미달한다고요? 2%에도 안 되는데 그 중에서 건축물 바닥 면적은 어디로 가고? 별도. 하여튼 바닥이 나면 여러분이 무조건 뭘로 돌려? 별도로 했어요. 바닥 면적이 나면 무조건 어디로 돌려? 별도. 그리고 바닥 면적을 여기 뭐라 써? 제외한 토지. 그럼 이건 뭐야? 나대지죠. 나대지니까 어디로 돌려라? 종합으로 돌려라. 그 얘기입니다. 자, 제가 종합의 대표 선수가 뭐랬죠, 여러분? 나대지라고 그랬죠? 자, 제가 하남시로 넘어가는 과정에 큰 대규모의 나대지를 갖고 있어. 진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갖고 있으면 나 강의 안 합니다. 임대사업자지. 뭐 갖고 있다고? 나대지다. 그러면 전형적인 뭐야, 여러분? 종합이죠. 그럼 높은 누진세율 적용받죠? 그러면 이제 피합시다. 이걸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게 뭐니까 성격상? 나대니까 종합이죠. 그럼 나대지가 아니면 되는 거죠. 나대지가 아니까 이 대규모 토지에다가 그냥 뭐 하나 짓는가? 건물 하나 짓는 거죠, 뭐. 그리고 말뚝 박아놓고 건축물 부속 토지로 돌려버리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대지야, 나대지가 아니야? 나대지 아니야. 건물 하나 지어놨잖아. 그러면 이게 나대지가 아니까 별도로 가버린단 말이야. 과세관청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네. 이게 원래 뭐였는데? 건물 하나 줘놓고 사업용 토지로 돌려버리더란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별도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좋다. 건축물이 있기는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이 가액이 건축물 시가비나 가액이 전체 토지 가액의 몇 프로도 안 되면 2%도 안 되면 있는 걸로 보겠다? 없는 걸로 보겠다? 없는 걸로 보겠다. 뭐로 보겠다는 얘기야? 나대지로 보겠다는 얘기야. 근데 실제 가액은 적지만 있기는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자, 이거야.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돼갖고 월 1억을 벌어. 와, 씨. 월 얼마를 받는다고? 1억. 근데 아저씨는 한 달 열심히 근무해갖고 아저씨는 200만 원도 못 받아. 근데 아저씨 일은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는 있잖아. 돈을 적게 벌어서 벌지. 나는 얼마 버는데? 그러면 우리 아저씨 돈을 벌어와 안 벌어와? 벌어오잖아. 일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어. 근데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있다 없다? 없다. 똑같아. 건물이 있어 없어? 여기 건물이 있어 없어? 있어. 있는데 전체 가액에서 얘가 몇 프로도 안 된다면 2% 안 되면 결국 안 벌어오는 거 똑같죠. 제 가장 부러운 후배 중에 하나가 이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재수 씨는 화장품 가게를 해. 그래서 월 1억을 넘어가. 그것도 강남에서 해. 한때 그 개당 무조건 1,000원짜리 했던 뭐 미샤. 안 발라봤어? 미샤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미샤의 가장 장점은 예전에 뭐야? 저가 화장품이었잖아. 개당 그냥 골라가 얼마짜리였어? 1,000원짜리였잖아. 그래 바구니 갖고 와 갖고 지금 별거 다 설명하고 있네 내가. 미샤의 가장 특징이 그거잖아. 저가 브랜드잖아. 근데 요즘 이제 많이 보니까 이제 약간 중저가로 올라가고 있죠. 이제 요즘 강남에다 선전해. 하면서 붉은 밤이 나를 부른다 하면서 하면서 이제 강남에서 이제 대형 광고 때린다고. 가봐 오늘. 자, 그런데 그 재수 씨가 이렇게 보라. 근데 걔는 연금관리공단이 다녀. 그러니까 얼마 안 벌어. 그러니까 우리 재수 씨가 이 사람 월급을 신경 써 안 써? 예, 그냥 너 용돈 하래. 주여. 근데 걔 일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다니까. 일은 하고 있다니까. 근데 재수 씨가 버는 비해서 껌값이야.
똑같아. 있기는 있어, 없어? 근데 전체 토지가에서 얘가 차지한 비중이 있다, 없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 너 뭐로 보기는 보는데, 나대지를 보는데, 있기는 있으니까, 요 실제 있는 무슨 면적은? 바닥 면적은 어디로 가고, 별도로 가고, 나머지 부분을 뭐로 보겠다는 얘기야? 나대지로 보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럼 출전이, 자, 여기 장난쳐. 이거 갖고는 장난 안 칠 거야, 제가 볼 때는. 왜?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을까? 건축물 시가비례, 토지 시가비례 몇 프로? 2%에 미단 토지. 좀 잘 봐야 돼, 이제.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그럼 어디로 가야 되고? 별도야? 그리고 제외한 토지, 그래, 어디로 간다고? 종합. 그럼 출전이 다음 전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아닌 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슬쩍 어디서 끊어버릴 수 있다고?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에서 끊어버리면 얘는 어디로 가고? 별도, 제외한 토지에 올라간다고. 종합. 이해하셨어요? 시험에 나왔는데 이때 와서 틀리면 돌아버리는 거야. 자, 꼭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분리 별도 종합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렇게 놓고 이게 뭐다고? 기본. 이제 조금 이제 중상급 난이도 가려면 이제 저쪽까지 가는 거야. 저기 판서 X까지 갈 거야, 나중에.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토지 구분은 저는 올해 분명히 나온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다? 난이도가 문제다. 이때 무조건 버린다 생각하시면 되고 안 되고 기본적인 내용을 최대한 잡아놓고 그 기본적인 내용에서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고? 맞추는 거고 이 범위를 어떻게 하면 벗어나서 우리 하나같이 이렇게 쭉 열거된 것들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버릴 수밖에 없어서 찍어야 돼. 근데 그 찍는 요령을 여기 말씀드렸어. 무조건 찍지 말고 특징을 잡아라. 특징.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